안녕하세요, 뼈연봉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쩌면 가장 궁금해하실 특전사에서 가장 꽃이 뭐예요? 강하잖아요. 특전사 입대하려 하신 분들, 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강화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할 거라 생각을 하세요. 실제 강화하던, 자격 강화를 하던 그때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의 그 시간 순으로 똑같이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진짜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저는 그게 시작이 됐어요. 전날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꿈을 꾼 거예요. 제 이제 고등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가 꿈에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삐졌어요. 꿈속에서. 왜 삐졌냐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꿈속에서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야, 내가 내일 강화하는데 너 나한테 조심히 갔다 오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주냐? 제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 머릿속에 강화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과 뭔가 그게 가득했으면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을까. 그런 꿈을 꾸다가 이제 기상나팔과 함께 기상을 했죠. 보통 대부분은 그 기상나팔이 일어나면 조금 분주하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다들 좀 조용해. 뭔가 좀 조용해. 그리고 점호를 끝내고 식사를 하고 다시 왔는데 아침에 애들이 평상시랑 달라. 말이 없어졌어. 아침부터 이제 부지런히 강화를 하러 가야 돼요. 이제 교육단이 이렇게 있으면 정락급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걸어서. 보통 이제 제대별로 OR을 맞춰서 이동을 하잖아요. 평상시는 아무리 공수교육을 하더라도 약간씩 잡담을 하면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아, 빡세다. 이거 뭐 버티자. 이런 이제 약간의 응원의 메시지부터 이 잘 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농담도 좀 하면서 같이 웃고 이랬는데 강하는 날 아침에는 조용해. 다들 말을 안 해. 이동을 할 때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이게 점점 좀 박동이 이제 커지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솔직히 높은 건물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무섭잖아요. 막 약간 아래쪽에 뭔가 이렇게 약간 이상한 느낌 들고 막.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건물 무너질 것 같고, 뒤에서 누가 밀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무서웠기 때문에 아,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애구나. 그래서 사실 놀이기구를 타도 막상 타는데 막 굳이 막 무서운 걸 타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정말 10대 때는. 그래서 아, 나는 충분히 높은 것을 무서워하는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제가 막타워는 탄 거잖아요. 막타워 11m에서 뛰어내렸지만 그거랑 또 느낌이 달라. 막타워는 그 약간의 그 무중력 상태의 고통이 뭐 1초 내도 2초 안에 끝나는데, 와, 이제는 실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그때는 머릿속이 막 하얘가지고 내 몸은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제 경락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다들 앉아서 이제 대기를 했어요. 다들 말이 없는 거야. 고요해. 그 고요한 정막을 깼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동기가. 그 동기가 뭐라고 했냐면, 아, 나 할로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할로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게 애들이 다 웃었거든요. 왜냐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 나만 무서운 게 아니라 애들이 다 무서웠던 거야.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할로가 뭐냐면 이제 강화는 제가 나중에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강화는 그냥 크게 보면 밀리터리 강화가 있고요, 고공 강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공수 기본교육 때 배웠던 게 바로 밀리터리 강화예요. 항공기에 나의 생명줄을 걸고서 뛰어내리면 생명줄이 항공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등에 내가 메고 있는 낙하산에 이 산줄이 쭉 이렇게 풀려요. 풀리면서 낙하산이 개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밀리터리 강화는 뛰어내리면 낙하산이 그냥 펴져요. 그 자유낙하하는 시간이 한 4초 정도인데 4초 동안 70m 정도는 자유낙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자동 낙하산이 펴져요. 근데 만에 하나 재수없게 낙하산이 안 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배 쪽에 예비 낙하산을 하나 더 착용을 하고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준낙하산이 안 펴졌어, 그러면 이제 예비 낙하산을 내 손으로 펴야 되는데, 기본 원리는 자동으로 펴지는 게 밀리터리 강화. 근데 고공 강화는 뭐냐? 흔히 우리가 이제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하는 게 고공 강화예요. 내가 뛰어내려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유낙하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스스로 낙하산을 피는 거, 이게 이제 스카이다이빙 고공 강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할로, 하이 얼티튜드 로우 오프닝이라는 뜻으로 앞글자만 따서 할로라고 불러요. 근데 할로 교육은 보통 단기 교육자들은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장기 교육자들, 장기 근무자들만 갈 수 있는 교육인데, 이제 이 친구는
군 생활에 장기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젠가 한루도 교육을 갈 거야 라고 이제 했던 애인데 딱 앉아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그 말을 듣고 애들이 약간 긴장이 다 풀린 거야. 저도 나만 지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었어. 쟤도 지금 무서워하는 거야. 첫 번째 긴장이 살짝 풀렸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긴장이 풀렸을 때 상사였나 원사였나 아무튼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오늘 첫 강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잘해라 그러는데 뭐 그 정도로는 이제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선배님이 되게 좀 이 유튜브에서 말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거를 되게 많이 완화를 하게 되면 저희 기수 때 국가 공무원이 같이 껴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수에 그때 여자분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분은 여군도 아니야. 그냥 공무원인데 그 소속이면 전부 다 공수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어떤 특수 임무를 위해서 이 교육을 수료하는 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대화를 나눈 적도 없으니까. 그 여자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지나가던 그 원사님이 야 여자도 뛰는데 못하면 안 되지 딱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여자도 뛰면 돼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고 조금 더 하면 안 되는 말을 하셨지만 많이 순화해서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힘이 됐어. 솔직히 나름 그래도 우리끼리 나름 딱 사회에서 한타까지 한다고 했던 애들인데 다 쫄아 있었잖아. 근데 민간인, 공무원 민간인 그것도 여자가 우리랑 같은 교육을 받았고 오늘 같이 뛸 거야. 우리 특전사인데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되잖아. 솔직하게 말해서 되게 많은 힘이 됐어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하셨어. 와 근데 이제 순서대로 갈 거 아니에요. 특전사 후보생이 번호가 앞이었나 아니면은 타군 위탁교육생들이 앞이었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순서대로 빠지면서 점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그거를 되게 먼 거리에서 그 강화하는 걸 봐요. 근데 1차 강화는 기구 강화를 하거든요. 이거는 순서가 확정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기구 강화를 했어요. 기구 강화를 이제 특전사에서는 코끼리라고 불러요. 코끼리 강화를 하는데 코끼리 강화는 말 그대로 우리 그 열기구 알죠?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번지 점프랑 비슷한 건데 솔직히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기구 강화가 더 무서워요. 왜냐면 조용히 올라가거든. 항공기는 시끄럽단 말이에요. 시끄러운 곳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정신없는데 그건 조용해. 아주 고요해. 천천히 올라가. 그리고 하늘로 저렇게 올라가. 훨씬 무서운데 뭐라 그럴까 그 앞 사람들이 먼저 기구 강화를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제 순서가 됐어요. 기구는 탑승 공간이 작아요. 교관님 한 분하고 강화자 4명이 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명이랑 같이 탔는데 제 순서가 앞에서 두 번째였단 말이에요. 딱 타고 이제 무서우니까 이 기구의 이 앞에 손잡이를 이렇게 잡았어요. 진짜 웃긴 게 기구가 이제 이륙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는데 안 무섭더라. 나는 진짜 안 무섭더라. 교관님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밖에 쳐다보면 무서우니까 쳐다보지 마 그랬는데 안 무섭더라. 진짜로. 의외로 안 무섭더라. 그냥 어떤 느낌이냐 그냥 높은 아파트에서 쳐다보는 정도의 공포감도 아니지. 안 무섭더라 진짜. 신기하게 그 타기 전까지만 해도 막 정말 두근두근거려서 태교할까 이런 마음까지 솔직히 들었었는데 막상 기구를 탔더니 안 무서워. 그래서 교관님이 야, 쳐다보면 무서우니까 쳐다보지 마 그랬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밑에도 보고 막 경치 구경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올라가죠. 정확한 높이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m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m 정도 탁 올라가면 스탠바이 그래요. 그 신호가 딱 들리면 이제부터 뛰는 거거든요. 앞에 이제 우리 그 놀이공원 가면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철로 된 줄 이렇게 다 풀어졌다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앞에 이제 이 철문을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앞에 한 명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먼저 문에서 하나 둘 셋 보고 몇 번 후보생 누구 강화 준비 끝 그러는데 뛰어 그러는데 얘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팍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팍 뛰어내리는 어떤 그 반동 때문에 기구가 흔들려요. 흔들리는데 얘가 훅 뛰어내리더라. 그리고 이제 조용하니까 얘가 이제 신호를 하는 게 다 들려. 1만 2만 3만 이게 다 들리면서 뭔가 낙하산 툭 풀리는 것도 다 들리고 나중에 낙하산이 펼쳐지면은 푹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됐지. 자 문에서 그랬는데 이 내 발이 그 문의 반 정도는 이제 밖으로 나가고 반 정도는 아직 기구 안쪽으로 있는 상태로 문에 딱 섰어요. 문에 딱 서갖고 72번 후보생 업대연봉 강화 준비 끝 뛰어 그랬는데 정말 와 진짜 이 세뇌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뛰어 그랬는데 와 진짜 고민 없이 뛰어내리게 되더라고.
팍 뛰어가지고 1만 2만 3만 성경법사 딱 했는데 막 가슴이 탁 펼쳐졌는데 와 그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 세상 다 가진 느낌. 헬멧을 써요. 헬멧을 쓰면 그 우리 그 미식 축구하는 선수들처럼 이렇게 앞에가 철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헬멧을 쓰기 때문에 시야가 완전히 트여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시야가 앞에 이렇게 가려진 느낌이 나는데 그 사이로 바람도 들어오고 그냥 입이 찢어졌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테크라인도 조절을 하면서 DG라고 하거든요. 드랍존이라고 해서 DG를 보고 교육단 DG는 이제 십자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최대한 그쪽에 근접하게 착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1회 강화하는데 그런 것까지 뭐 할 수 있는 능력은 대부분 안 되고 그냥 바람 따라 흘러가는 건데 와 그 바람을 맞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해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진짜 이 감정이 들었어요. 해냈다. 그 다음에 기분 너무 좋다. 이 교육이 끝나면 나 특전사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이미 나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많은 그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 떨어지는 그 몇 분 안 되는 아마 1, 2분 안에 떨어질 텐데 그 시간 안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감정을 느끼고 있었죠. 느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착지할 때가 됐어. 착지할 때 다리 좀 털고 뒤꿈치 무릎 탁 그냥 입이 찢어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일단 기분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무사히 착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 세 가지 감정들이 아마 교차됐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첫 강화는 참 그랬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가졌던 기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회차 강화를 우리는 CH-47을 탔던 것 같아요. 시누쿠라고 하죠. 헬기를 타고 2회, 3회, 4회차 강화. 공수기본 교육 때는 4회 강화를 하거든요. 4회 강화를 무사히 다 완수를 해야 교육을 수료하는 거고 공수윙을 여기다 달 수가 있어요. 헬기장에서 시누쿠 헬기를 타고 시누쿠가 하늘을 돌죠. 하늘을 돌면은 이제 사실은 기구 강화 때는 4명씩 타지만 시누쿠 강화는 좀 더 많이 탄단 말이에요. 몇 쇼팀 몇 패스 몇 번째 강화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순서가 정해져요. 뭐 내 순서가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그래도 좀 앞에서 떴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 번째로 떴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단 가면 첫 번째 강화자는 강화 조장이 뛰거든요. 점프 마스터라고 강화 조장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이 첫 번째 강화를 하는데 뭐 후보생들끼리니까 그냥 재수가 없으면 첫 번째 뛰는 거예요. 첫 번째 강화자가 뭐가 안 좋냐면 만약에 DG가 지금 이 화면을 기준으로 정 가운데가 이제 제가 말했던 드랍존의 중심이라고 치면 헬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강화자는 여기서 뛰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 세 번째는 여기서, 네 번째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강화자랑 마지막 강화자들은 가운데로 몰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조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운데 타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야 더 가운데로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뭐 교육단에서는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나의 후보생 그 교육 번호로 잘리는 거니까 재수가 없으면 앞에, 재수가 좋으면 가운데 걸리는 건데 저는 아마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재수가 없는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도 정말 좋아서 바람도 세게 안 불고 해서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자격 강화 4회 할 때는 테이크라인 조정하는 거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몇 번 타보고 몇 년 차가 돼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되거든요. 거의 바람 따라 흘러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무사히 4회 강화를 마치고 수료를 딱 했는데 다들 강화를 마쳤을 때 행복함이 누가 봐도 다 행복해하는 표정들이 보여요. 솔직히 그러면서 저만 느꼈던 게 아니라 이제 나는 특전사다. 아직도 반밖에 안 됐는데 전체 교육에서 나는 이제 특전사야. 우리가 입대하기 전에도 후보생 기간 동안 가장 힘든 교육이 공수교육이라고 익히 들어왔고 공수교육이 힘들기도 힘들지만 무섭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무섭고 죽을 수 있는 위기를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이수했다라는 부분에서 다들 안도와 그 정말 그 기쁨과 나도 드디어 공수부대 특전사의 일원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성취감과 뭐 이런 거에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공수교육은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수교육은 잘 마쳤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기분 좋은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